반갑습니다. 2012년 시행되었던 민경채 피셋 상황 판단 어, 해설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책형은 인책형인 거 참고하시고, 자 1번부터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을 병정은 A국의 건강보험 가입자고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지 않은 겁니다. 웬만해서는 보통 1번에는 보통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하는데 특이하게 옳지 않은 것을 먼저 고르라고 하니까 이런 것들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실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현물과 현금 급여로 나누는데 현물 급여가 뭐가 있나 봤더니 뭐 의료 서비스 같은 거래요. 그래서 뭐 요양급여, 건강 검진이 있고, 요양급여는 뭐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한 지정된 요양기관의 진찰, 처치, 수술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자, 또한 공단은 질병의 조기 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제공하기 위해서 2년마다 무료 건강 1회 무료 건강 검진 실시하고. 자, 마지막 현금 급여는 뭘까요? 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된 요양기관 외에서 다른 곳에서 이런 요양을 받거나 출산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상황에 이제 직면했을 때 공단이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뭐 준다 뭐 이런 거 같은데요. 지급한다. 그래서 이런 거 하려면 당연히 뭐 서류가 필요하겠죠. 자, 본인 부담액 보상금도 현금 급여에 해당하고요. 하위 50%는 연간 200, 중위 30은 300, 상위 20은 연간 400의 진료비를 초과했을 때 그 초과액을 공단이 부담해 주겠다라는 거죠. 자, 기억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의 피부양자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질병의 조기 발견을 위해 공단이 지정한 요양기관으로부터 건강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맞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교묘하게 이제 함정 그 장치를 이제 추가해 놓은 선지인데, 왜냐하면 2년마다 1회 무료잖아요. 근데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이거는 1년마다 주기가 돌아오는 거죠. 말이 안 되죠. 지문의 내용과 배치됩니다. 니은 을이 갑작스러운 진통으로 인해 자기 집에서 출산한 경우. 자, 요양기관에서 출산한 경우는 아니죠. 하지만 지문에서 어디 있죠? 여기 있다.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이제 출산을 한 경우 이때도 현금 급여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요양비를 지급받을 수 있겠죠. 얘는 맞습니다. 자, 혼자 섬으로 낚시를 갔는데 다쳤어요. 그래서 그 마을 주민분께서 치료를 해줬는데 이거는 지문의 내용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요양비를 지급받겠습니까? 이런 것까지 지급해주면은 대한민국 건강보험 그 급여 체계가 무너질 겁니다. 리얼 상위 10% 400만 원 지출한 경우. 자, 상위 20%니까 당연히 상위 0%에서 20%는 다 여기에 해당하는 거겠죠. 400만 원 지출했어요. 그리고 진료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초과했을 때 그 초과액을 공단이 부담하는 거니까. 자, 그럼 결과적으로 기억 디귿 리을이 옳지 않기 때문에 5번이 정답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한복에 대한 내용인데 한민족 고유의 옷이고요. 삼국 시대는 4개가 있네요. 저고리 바지, 치마, 두루마기. 저고리 바지는 남녀 공용. 그다음에 치마는 뭐 여자니까 상하 기촌 관계없이 모두 저고리 위에 두루마기를 덧입었고, 여기는 너무 이제 깊게 읽진 않고 체크만 하고 넘어갈게요. 남북국, 직영포.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나뉘기 시작하죠. 직영포를 이제 귀족은 공식 행사에서는 입지 않았다라고 하고요. 평상복으로만 입었고. 자, 고려시대 보면 복식 구조가 크게 변했다. 자, 크게 이런 단어에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귀족층은 중국 옷을 그대로 받아들여 입었지만 서민층은 아무튼 이제 우리의 그 복식을 유지했기 때문에 이중 구조가 나타난다. 요 정도까지만 하고, 조선시대에도 지속되었다. 중기나 후기 들어가면서 단순해졌고 띠 대신 고름을 매기 시작했고 마고자 조끼를 입기 시작했는데 조끼는 서양 문물의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관복에 나옵니다. 이제 한복이 아니라. 자, 골룡포는 임금이 일반 진무를 볼 때 진무복 그 빨간색 말하는 것 같은데 금색실로 용을 수놓았고요. 문무백관도 보면 비슷했는데, 자, 무관은요 호랑이, 그다음에 문관은 학을 나왔다고 합니다. 무관들이 주로 대례복으로 입었던 국운복이라고 있는데 그거는 무관 최고의 복식이고, 임금님도 전쟁 시에는 국운복을 입었지만 임금이 입었던 국운복에만 흉배를 붙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관들은 이제 못했겠죠. 국운복을 입어도. 1번. 남북시대 서민들은 직영포를 그렇죠. 공식 행사에서 입었죠. 서민과 달리
귀족은 서민과 달리 공식적인 행사에서는 징용표를 입지 않았어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서민들은 입었다라는 뜻이죠.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크게 변한 건 맞아요. 그런데 아니죠. 모든 계층에서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여기 보면 알 수 있듯이 귀족층은 중국 옷을 그대로 받아들여 입었다고 하지만 서민은 아닙니다. 우리 고유의 그걸 유지했다고 하니까 아니고. 자, 중기에 들어가면서 고름을 매기 시작했고 마고자가 서양 문물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니라 조끼였죠. 호랑이가 수놓아질 수 없죠. 구군복에는. 상복에는 몰라도. 자, 문간에는요. 호랑이가 올 수가 없죠. 학이었나요? 네, 학이 와야겠죠. 아무튼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3번 봅니다. 갑을 각각의 부양가족 수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주민등록표상 같은 주소에 등재되어 있고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 부양가족이란 주민등록표상 부양의무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부양의무자의 주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 여성 55세 이상의 직계 존속. 그러니까 뭐 장인, 장모, 시어머니, 뭐 시아버지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친정 아버지 뭐 이런 것처럼. 그다음에 60세 미만의 직계 존속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사람 이렇게 좀 가겠습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 미만 직계 비속. 근데 이제 20세 이상 중에서도 장애 정도가 심한 사람은 포함이 된다라는 거고 형제 자매 중에서 장애 정도가 심한 사람 1급, 6급, 상위 1급, 7급 보겠습니다. 자, 갑은요. 배우자가 일단 있고 아버지. 자, 아버지 남자 60세 이상이니까 해당. 배우자 해당. 자녀는 20세 미만이니까 해당. 20세 자녀는 안 됩니다. 20세 미만이니까 장애가 없잖아요. 장애 정도가 심한 사람이 아니니까. 자, 처제는 배우자의 동생이죠. 부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중에서 장애 정도가 심한 사람. 심한 사람은 뭐야? 장애 6급까지가 심한 사람에 속하니까. 그럼 4명이겠네요. 배우자. 장인은 60세를 안 넘습니다. 포함 안 되고 장모님은 55세 이상이니까 포함됩니다. 자, 조카는 아무 상관없죠. 자식 아니잖아요. 동생. 이 동생도 아니고. 이 둘이 끝이네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표를 근거로 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자, 이 원산지 표시 방법에 대해 나와 있는데 구분이 두 개로 이제 크게 나뉘어 있는데 돼지, 닭, 오리고기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는데 배달을 통해서 판매 제공되는 닭고기는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다만 수입 돼지를 국내에서 2달 정도 이상 사육하고 국내산으로 유통 혹은 수입한 닭 또는 오리를 국내에서 1개월 이상 사육하고 국내산으로 유통할 때는 국내산으로 표시한다. 그리고 수입 국가명을 함께 표시한다. 아, 이렇게 국내산, 오리 일본산 이렇게. 수입산은 그냥 말 그대로 이런 식으로 합쳤을 때 이렇게 섞음. 자, 배달은요. 그냥 뭐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뭐 삼겹살, 훈제오리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찜닭, 양념치킨, 뭐 뿌링클 뭐 이런 식으로 하되 가로치고 이렇게 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배달을 통해서 하는 거는 그 이제 배달했던 메뉴들 이름을 이제 뭐 붙이는 뭐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차별화를 둔 것 같아요. 기억. 섞었네요. 그럼 맞죠? 섞었으니까 프랑스. 자, 1개월간 아니죠. 2달 이상 사육해야만 국내산으로 이제 국내산을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건 안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는 못 씁니다. 2개월간 사육했다면 맞는 부분인데 중국산 훈제 오리를 수입하여 2개월 후 유통할 때 훈제 오리 국내산 오리 중국산으로 표시한다. 맞아 보이는데 맞을 수가 없죠. 훈제 오리가 살아있나? 살아가지고 무슨 뭐 사육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 지금 페이크를 준 것 같은데 오리를 국내에서 사육한 후 국내산으로 유통할 때에 한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얘는 뭐 판매, 배달 맞네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봅니다. 이건 뭐지? 커피의 종류가 있고 취향이 나와 있는데 어쨌거나 오늘 아침에 은희가 주문한 메뉴를 커피를 이제 고르는 겁니다. 이건 나중에 보고 볼게요. 자, 배가 고플 때 이거는 지금 볼 때가 아니고 요걸 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스트레스, 배고플 때, 함께 요런 정도만, 피곤 요런 정도만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기분을 달래기, 뭐 기분 달래는 건 없었으니까. 배가 고픕니다. 근데 커피만 마실 생각이야. 그런데 요즘 체중이 늘어서 휘핑은 넣지 않는다. 자, 휘핑은 넣지 않으니까 요거는 먹을 수 없겠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봅니다. 배가 고프고 스트레스 받으면 휘핑이나 우유 거품을 추가하는데 얘가 안 되니까 당연히 얘가 됩니다. 이거 언어 논리 영역에서 그거죠. 논리학 그 파트에서 딱 그거네요. 선언 명제. 이거 A or B. 얘가 아니니까 반드시 얘가 참여해야 한다. 얘가 당연히 뽑혀야 된다. 뭐 이런 부분이죠. 자, 우유 거품 들어간 거 얘네들 없으니까 바로 답이 나오는데 카푸치노. 네. 휘핑크림 넣지 않았다고 했으니까 스트레스 받으면 우유 거품 추가했고 피곤한가요? 피곤하지만 피곤한 경우 휘핑크림이 들어간 경우에 한해서 초코 시럽이니까 즉 얘를 안 먹으니까 얘는 들어갈 여지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비교적 간단하게 데운 우유 있는지 네,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좀 골 때리긴 하네. 배고프면 국밥집에 가서 공깃밥이랑 저 깍두기 국물을 넣어가지고 말아 먹어야지 무슨 커피를. 국밥집을 가야지 카페에 가서 배고프다고. 자, 6번 봅니다. A학자, B학자가 나와 있는데 일단 A학자부터 보면 청소년들이 폭력성이 강한 드라마를 자주 보면 폭력 성향이 강해지고 이것이 청소년 폭력 행위의 증가로 이어진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텔레비전에서 폭력성이 강한 드라마가 방영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요. B는요.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성향이 강한 청소년들은 폭력을 일삼는 드라마에 더 끌리는 경향이 있을 뿐이지 이를 시청해서 증가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이게 비례관계에 있다라는 건 아니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고 A 학자는 좀 약간 어느 정도 연관이 강하게 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럼 당연히 원인을 제거해야 하면 결과도 당연히 줄어들겠죠. 맞습니다. 남성과 여성 지금 성별에 따라 언급을 한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럼 당연히 아닙니다. 이 디귿 약간 선지가 말이 좀 어눌하다고 해야 되나? 저는 그래요. 제가 뭐 그렇게 언어를 잘하는 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더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데 저는 그냥 뭔가 말이 좀 애매하게 표현을 했다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폭력물을 자주 본다는 것은 강한 폭력 성향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이다라고 했는데 뭐냐면 이걸 봐서 폭력 성향이 나타난다가 A학자가 주장하는 거였죠. 근데 이건 아니라는 거는 무슨 뜻입니까? 이건 B학자가 주장하는 거잖아요. 폭력 성향이 강한 일부 청소년들이 요걸 자주 보는 건 맞다. 이런 식으로. 결국에 더 끌리는 경향이 있다니까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관계가 있죠. 왜냐하면 A는 당연히 관계가 있고 B학자도 성향이 강한 애들이 이거 시청을 더 잘하는 끌리는 경향이 있다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부인하지는 않았다. 이거 말이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2012년도 기출인데 지금 현재 이 그 어린 놈들이 좀 개념 없는 애들, 개념 없는 친구들, 선 넘는 애들이 많죠. 이런 새끼들은 무슨 뭐 소년원 이런 데 가봐야 뭐 5호 막 1호 이렇게 막 좀 되는데 길어봐야 2년이거든요. 진짜 막 네, 맞아요. 진짜로. 그 대부분 다 1년 받고 6개월 받고 이런 애들이라 오히려 거기서 더 범죄를 배워오죠, 이 친구들은. 아닌 애들이 있긴 한데 그렇게 더 강해지는 애들이 더 많은 지금 상황이라 참 쉽지가 않습니다, 진짜로. 홍길동이었나? 홍길동 소설 중에 율도국이라고 율도국이 홍길동 맞죠? 그러니까 소설 중에서 율도국을 하나 딱 세워 무인도에다가. 그래서 이런 그 진짜 악질 좀 그래도 개선 가능성 있는 애들을 제외하고 진짜 악질 얘네들 거기다 거기다 집어쳐 놓고 배틀로얄 시켜야 됩니다. 진짜 지들끼리 알아서 자급자족 해가지고. 왜냐면 선량한 시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문제 7번. 다음 글에 근거할 때 암호문을 해석하여 찾아낸 원문으로 옳은 것은 암호표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 원문의 알파벳과 암호 변환키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교차시켜서 뭐 만들겠다라는 뜻 같은데 교차점에 있는 거 뭐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습니다. 페이스 얼굴 원문 그러니까 원문이 F니까 여기서 F랑 이렇게 연결시키면 잠깐만요.
암호 변환키가 C였습니다. FC. 아, H. 이렇게? 아, 오케이. 자, 봅니다. 원문은 안 줬는데, 그래서 원문을 이제 우리가 찾으려는 거죠. 암호 변환키와 암호 문을 이제 통해서 보면, 암호 변환키 뭐 보면 되죠. B일 때 I 들어가는 건 H입니다. 그 다음에 H일 때, B가 나오는 경우가 I겠네요. 하이. 마지막, 다음, E. 사실상 마지막이죠. 왜냐면 세 글자에서 차이가 나니까. E하고 N. J. 하이잭. 납치한다고? 뭐야 이거? 암호가 납치하는 거예요? 하이잭? 1번입니다. 자, 8번 봅니다. 퀴즈가 나왔는데, 자, 갑과 을은 같이 시각을 표시하는 하나의 시계를 가지고 게임을 하는데, 아, 이걸 다 더해서 합이 더 작은 사람이 이기는 거. 자, 갑은요. 이때 반드시 일어나고, 을은 이때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자, 1번 봅니다. 정각에 일어나면 6이죠. 반드시 갑이 이긴다. 뭐 고민할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얘가 을이 가장 작을 수 있는 경우는 요거밖에 없는데 1이 더 작아요. 반드시 이깁니다. 자, 을이 0759에 일어나면 반드시 을이 진다라고 지금 했는데 0759가 나올 수 있는 숫자의 최고 아닙니까? 여기를 설마 7, 8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죠. 70분, 89분 이런 식으로 표현 안 하잖아요. 7시, 6시 79분이야 이런 말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을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숫자의 합이 가장 크기 때문에. 자, 을이 오전 7시 30분에 일어나면 10이죠. 그리고 전에 일어나면 반드시 갑이 이긴다라고 했는데 이거 함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6시 28분에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데 06, 29분에 일어나면 뭐야? 이거 합치면 숫자가 뭐예요? 11. 어마어마하게 숫자 커지지 않나요? 네. 10을 확실하게 넘어가니까 아닙니다. 3번이 정답입니다. 자, 정확히 1시간 간격으로 일어난다면 반드시 갑이 이긴다라고 했는데 자, 보겠습니다. 자, 06시, 07시 그 다음에 06시가 1시간 차이죠. 다 갑이 이깁니다. 나머지 중간 시간대도 똑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6시 30분이면 0730이죠. 이 1시간 차이가 뭐냐면 반드시 지금 을이 갑보다 플러스 1의 리스크를 가지고 간다는 뜻이거든요. 그 1시간이 여기서 표현할 때 이거 숫자 1이지 않습니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갑이 이깁니다. 을 입장에서 반드시 이길 수 없으니까 당연히 갑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기죠. 그런 부분이고 자 50분이면 갑과 을은 비긴다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은 솔직히 말해서 뭐 규칙을 뭐 이런 거 생각 안 하면 그냥 바로 넣어버리세요. 스마트하게 최적으로 풀면 좋지만 우리가 무슨 뭐 피셋을 뭐 고급지게 풀어봐야 남는 게 있습니까? 1차 합격하고 2차 합격하고 지금 공무원 입지 가는 게 남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든 제한 시간 내에 최대한 맞추는 게 먼저니까 고급지게 안 풀어도 된다 이 말이죠. 제 말은. 안 그렇습니까? 아, 물론 이제 생각이 나면 최고죠. 뭐 예를 들어서 50분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그럼 뭡니까? 50분 간격이니까. 그럼 뭐 07시 40분이죠. 자, 65, 74. 이게 이제 그 규칙인데 5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50분 간격이 나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무슨 뜻이냐면 규칙이라기보다는 이 분에서는 갑이 항상 이기는데 이 시간에서는 항상 을이 플러스 1 됩니다. 그래서 서로 이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걸 보여주는 건데 예를 들어서 갑이 07시에 기상했어요. 그럼 을은 07시 잠깐만 7시 간격 얘는 7시 넘을 수 없지 어쩐지 뭐 06시 한 58분 잡아볼까요? 여기다 50분 더하면 뭐가 되죠? 48분 맞죠? 네 58, 48 1이 부족하잖아요. 숫자 두 개로 보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는 지금 1이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교환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비기게 됩니다. 9번도 퀴즈인데 2012년도가 5007도 어려웠는데 그래서 민간도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갑이 내년 그 1년 동안 작물을 재배하는데 자 최대로 얻을 수 있는 소득 뭐 경우의 수 문제입니다. 자 볼게요. 네 가지 작물이 있는데 동시에 두 가지는 당연히 안 되니까 문제를 냈겠죠. 뭐 물론 이제 가능하겠죠. 동시에 두 가지도 가능하게끔 예를 들어서 작물을 두 개를 더 추가한다거나 그 정도면 이제 5급 공채 난이도가 될 것 같아요. 동시에 두 가지는 안 되고 하나의 작물을 그렇죠. 그러니까 A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년이
12개월이니까 얘네 둘 해버리면 2천만 원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뜻이죠. 자, 여러분 이거는 이걸 봐야 돼요. 1년이라고 했는데 1년이 아니에요. 11개월이에요. 눈치채신 분이 있을 텐데 왜? 1월에 가능한 게 없잖아요. 그럼 사실상 11개월입니다. 11개월이 될 수 있는 경우를 찾아보면 경우의 수 찾을 것도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심하게 어려운 건 아니라서 뭐 비실이 이렇게 묶을 수 있고 또 어, 또 있나? 없는데?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물을 2번 할 수는 있어도 이거 말고는 없어요. 11개월이 될 수 있는 지금 경우의 수가 맞죠? 네, 이거밖에 없네요. 가능하니까 이거 5개월 하고 3개월 3개월 하면 12개월이니까 가능합니다. 왜냐면 얘 먼저 해주고 얘 먼저 해주면 얘가 마지막 그 12월까지 하면 되니까 그럼 1850이네요. 얘가 가장 클 수밖에 없는데 2000을 넘을 수도 없고 네. 뭐 예를 들어서 얘네 둘만 해도 1800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10번 9개 구역으로 이루어진 A 지역이 있는데 3개의 선곡으로 나누는데 기준은 유권자 수. 이런 거는 표를 좀 그려보겠습니다. 여기다 덧대어 표현해도 되는데 저는 표 한번 그려볼게요.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아서. 자, 같은 선거구에 속하는 구역들은 사각형의 한 변이 적어도 그 선거구에 속하는 다른 한 구역의 사각형의 한 변과 맞닿아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적어도 그러니까 뭐 선거구가 3개 묶을 수도 있고 2개 묶을 수도 있는데 그 중에서 반드시 하나는 꼭 맞닿아야 된다 이런 걸 의미하는 것 같은데 자 일단 인구수를 좀 볼게요. 60이 이게 양옆에 있는데 얘를 기준으로 잡는 게 편합니다. 괜히 이렇게 큰 수를 여기다 주지 않거든요 양옆에. 그러면은 80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70밖에 안 될 것 같은데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둘 이렇게 2개의 선거구 마지막 하나 이렇게 70 됐네요. 무조건 하나씩 연결되어 있고 이 5개의 선거구가 모두 사각형을 모든 그 구역과 겹치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다른 한 구역만 겹치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조건은 충족됩니다. 얘는 뭐 이거 겹치니까 70 됐다. 또 있나? 아 요거 하면 되겠다. 이거랑 요거 그 다음에 됐죠? 아까랑 모양 다르죠? 그럼 일단은 최소한 1번은 정답이 아니에요. 그리고 5가지는 여러분들이 봐도 아닐 것 같고 4가지도 아닐 것 같고 2번이 정답일 것 같긴 한데 뭐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만 확인해 보면 뭐 이렇게 뭐 기억자료도 할 수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네요. 2번이 정답입니다. 없어요. 그거 말고는. 네, 그래서 정답 10번에 2번. 이제 또 지문형이 나올 텐데 페이지 2라서 이 페이지. 자, A국은 B국을 WTO 협정 위반으로 분쟁 해결 기구에 제소하였다. 옳은 것은 아우 막 되게 읽기 싫어요. WTO 이런 말들을 꼭 많이 하더라고. ILO 국제 노동 뭐죠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많이 나와요. 가끔씩. 그 특히 언어 논리 나오면 참 미치죠. 세 가지로 나뉜다고 해요. 자, 제소 이후에도 양국은 우호적인 해결을 위해서 비공개로 60일간 협의를 가지고요. 그것도 해결이 안 되면 거기서도 최소한 자 여러분 이거는 그냥 각 잡고 읽지 말고 밑에서 읽어 따와서 그냥 같이 발췌해서 읽어볼게요. 귀찮아서. 여기 있네요. 협의는 비공개였죠. 패널 위원 이제 찾으면 되겠죠 키워드를. 분쟁 당사국 국민은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패널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틀렸습니다. 왜냐면 분쟁 그 당사국이 A, B국이니까. 패널 보고서 이제 들어갑니다.
합의 없이 작성된다고 하지 않았나요? 상소기구 보고서가? 아닙니다. 이거 위에 있는 것 같은데? 협의를 통해 분쟁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 WTO에 제소한 국가가 패널 설치를 요구하면 이를 설치한다. 요구한 사람이 누구였죠? A국이었죠. 그럼 A국은 요구할 수 있겠죠.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상소 의사를 통보하지 않는 한 60일 이내에 분쟁 해결 기구에서 채택된다고 했죠. 따라서 상소 의사를 통보하더라도 채택한다는 말은 본문과 배치됩니다.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또 지문형이 길게 나오는데 그 민경채 좀 오래된 연도는 지문형 문제가 많아요. 골품제 옳지 않은 거. 성진 654죠. 한국사 성진 654. 그래서 성골 진골 654. 그래서 5등급까지밖에 못 올라갔잖아요. 웬만한 분들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이거 보는 분들 중에서. 배경 지식이 있으니까 이 문제는 되게 좀 지문은 편하게 읽을 수 있었겠네요. 조사모사야 뭐야? 의미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기 보시면 6에서 4는 상위 신분층이었지만 5두품보다는 낮았다. 맞죠? 이벌찬 그렇죠. 진골 왕족이니까 갈 수 있었습니다. 마련되기도 했죠. 불만으로.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네요. 얘만 틀렸겠네. 신분이 강등되는 경우도 여기 있다고 했죠. 신분 등급은 고정된 것이 아니어서라고 하고 있으니까 정답은 2번입니다. 응? 넌 왜 밑에 가 있니? 어우 또 지문형이야. 법조문인데 기네 또. 자, 약관의 규정에 근거할 때 신용카드 사용이 일시정지 그리고 해지될 수 없는 경우 한번 볼게요. 자, 본인과 가족으로 나뉘는데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뭐 본인이 자, 가족 회원이란 본인 회원이 지정해줘서 뭐 승낙할 것으로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자식한테 뭐 카드를 만들어줄 수 있고 뭐 그런 거 아닐까요? 대금은 이제 뭐 부모님하고 뭐 이런 것처럼. 자, 일시정지 해지가 가장 키포인트였으니까 이걸 이제 집중합니다.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자, 1호 입회 신청서 기재 허위 작성, 그 다음에 카드 사용 대금 3회 연속 연체, 그 다음에 이민 구속 사망 등으로 회원의 채무 변제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 회원은 카드 사용 언제든지 일시정지 해지 통보 가능. 자, 본인 회원은요 가족 회원의 동의 없이 가족 회원의 카드 사용에 일시정지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상대방에게 통보한 때 그 효력이 발생한다. 카드사에서 이제 통보했을 때 그때부터 뭐 효력이 발생한다 그런 의미겠죠. 자, 1번. 그렇죠. 해지할 수 있잖아. 1번은 답이 아니겠네요. 해지할 수 없는 경우를 고르는 거니까. 이거 뭐 가족 회원이어도 언제든 할 수 있죠. 왜냐면 어디 있어요? 여기 있다. 회원은 카드사에 언제든지 통보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회원은 본인과 가족 다 포함이니까 맞죠. 자, 전화, 서면, 전자우편, 단문 메시지 서비스 이걸로 해지 의사 묻자. 해지 의사를 밝혔으면 당연히 해지할 수 있겠죠. 자, 2회는 아니죠. 3회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4번이 정답이겠네요. 허위 기재했으면 안 되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통보를 해야겠죠. 14번. 또 법조문이네. 자, 장관의 조치로 옳지 않은 거.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형사재판 계류, 징역 또는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그 다음에 1,000만 원 이상 벌금 혹은 2,000만 원 이상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 5,000만 원 이상 국세, 관세 또는 지방세를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안 낸 사람. 그다음에 이건 뭐 범죄 수사를 위해서. 이건 이제 보겠습니다. 그냥 선지에서 물어보면 이거 관련돼 있으면 이제 찾아와서 보는 걸로. 아직 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죠. 그래서 5개월간 출국 금지를 할 수 있죠. 이 사람은 형사재판에 이제 계류 중이니까. 추징금 2천만 원 넘었네요. 그러면 6개월 이내 기간에 출국 금지할 수 있으니까 막 잘했고.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 중지 여기 있다. 3개월 이내 가능합니다. 2개월이니까. 집행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2년 징역형 받고요. 가능합니다. 6개월 이내니까. 5번이 정답이겠네요. 괘씸하긴 합니다. 2천만 원 지방세를 납부 기간까지 내지 않은 사람에게. 아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괘씸하지만 5천만 원 이상이었기 때문에 출국 금지를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또 지문형이네. 15번 봅니다. 옳지 않은 거를 고르면. 와, 귀찮은 문제네요. A 이론이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대충 읽어보면 그 유년기에 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겠죠. 친구의 접촉 여부. 그러니까 이제 나이를 먹을수록 10대 후반이 될수록 머리가 커질수록 애들이 친구들 영향이 좀 크다라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시적으로. 기억 볼게요. 네, 내적 성향이 청소년 비행을 설명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여기 있죠? 네, 나와 있습니다. 반비례가 아니라 비례 관계였죠.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이 단어 때문에 틀립니다. 지속적으로. 왜? C1호는 일시적으로 비행을 저지르는 비행 청소년들. 고교 시절에 친구로 인해서 교묘하게 틀립니다. 말이. 5번이 정답입니다. 또 지문형인데 법원 관련된 건 또 재미가 없죠. 까다롭고. 옳지 않은 거 고르라고 합니다. 자, 왜 이렇게 옳지 않은 거를 많이 물어보네. 법원은 증인 신문 기일에 증인을 신문해야 되는데 법원으로부터 증인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지정된 일시 장소에 출석할 의무가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을 때는 제재가 당연히 들어가겠죠. 근데 그 과태료 결정한 이후 증인의 이제 증언이나 뭐 이의 등에 따라서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네 생각하면은 뭐 취소를 하거나 과태료를 이제 줄여줄 수 있다 뭐 이런 지금 말인 것 같습니다. 배에서 소리가 난다는 건 배가 고프다는 뜻일까? 그럼 나도 아까 5번의 은희처럼 커피를 먹어야 되는 건가? 카푸치노를. 구인, 인치, 뭔 단어들이지. 그래, 좀. 인치 생각하면 1인치부터 생각납니다. 2.54cm. 그래도 양심에 찔렸는지 써주네요. 감치, 유치, 강제로 끌고 가는 거 구인, 인치, 강제로 끌어가거나 끌어오는 것. 1번, 증인 갑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구인할 수 있다. 여기 같네. 맞습니다. 네, 취소할 수도 있죠. 줄여줄 수도 있고. 여기 있네요. 인치한테부터 24시간 내에 석방해야 된다. 반드시. 그리고
인치한 때부터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했죠. 따라서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해도 24시간 이내면 석방해야겠죠. 이거 아까 여기 있었는데, 증인이 감치의 집행 중에서 증언을 할 때 바로 석방. 맞습니다. 법원 공무원 단어가 여기 있다. 국가경찰 공무원은요, 유치할 수 있다고 합니다. 5번이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페이크죠. 경찰서는 경찰만의 그 권한일 텐데 법원 공무원이 거기까지는 못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여기 뭐 나와 있죠. 할 수 있다고, 집행할 수 있다고. 17번 보겠습니다. 구입할 컴퓨터 구하는 문제인데, 모두 고려. 얘는 이제 높을수록 저렴할수록 자, 가장 저렴한 게 좋은 거죠. 100점입니다. 얘는 뭐 중간이니까 50, 50, 꼴등이니까 빵빵. 그 다음에 이거 클수록 좋은 거니까 얘가 100이고, 얘가 빵, 빵, 50, 50 뭐 이런 식으로. 얘 높은 거 좋은 거니까 100, 100, 50, 빵, 빵이 되겠네요. 자, 이거 다 더하는데 하나 빼먹으면 안 되죠. 곱하기 2 해줘야 되는 거죠. 일부러 안 했어요. 뭐 해도 상관없는데 여기서 그냥 곱해도 되니까, 숫자가 쉬우니까. 250점. 250점 넘는 애 있나요? 없습니다. A 뽑겠네요. 비교적 간단한 퀴즈 문제였습니다. 18번. 키보드를 이용해 숫자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키보드의 숫자 배열을, 그러니까 휴대폰으로 착각했다라는 거지. 그러면은 휴대폰 기준으로 보면 되겠네. 46 곱하기 5. 곱하기에 뭐 안 나와있으니까 같다는 거겠죠. 뭐 곱하기 나누기 이런 거는. 그러면은 46 곱하기 5니까 똑같네요. 7, 8, 9. 이거 순서도 잘 봐야 돼요. 화살, 이게 7, 8, 9. 그 다음에 1, 2, 3. 1, 2, 3, 7, 8, 9. 같죠? 1, 2, 3 더하기 7, 8, 9나 7, 8, 9 더하기 1, 2, 3이면 같으니까. 1, 5, 9. 7, 5, 3. 이거 우리 집, 제가 있는 곳, 우리 집 근처 다니는 버스인데? 753번, 서울. 파란 버스. 잠깐만, 이거랑 이거. 여의도 가는 버스. 아무튼, 뭐래. 가끔씩 나도 모르게 헛소리가 나간다고. 자제가 안 돼. 이해 좀 해주세요. 문제 이렇게 혼자서, 여러분들은 보는 거지만 나는 지금 혼자서 그냥 독백으로 이렇게 모놀로그로 떠드는 부분이거든요. 문제를 풀면서. 가끔씩 저도 그렇습니다. 아무튼 다시 159, 753, 753 더하기 159 똑같죠? 위치 바뀌어도 상관없잖아. 덧셈은. 답이 1번이네요. 753, 753, 159. 여기다 쓰자. 159, 753. 그 다음에 951, 요거 357. 요것은 엄연히 다른 결과가 나오겠죠? 789, 123, 123. 이것도 당연히 여러분 덧셈은 똑같지만 당연히 다르다는 건 아시겠죠? 값이 다르겠죠?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째 2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 트랙인데 평균 속력이 가장 빠른 사람. 평균 속력은 뭐 요 정도는 말을 안 해도 알아야 됩니다. 총 걸린 시간분의 이동한 거리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안 써줘요. 요 정도는 상식이라고 생각하나 봐요. 출제자 입장에서는. 뭐 하드디스크야? 정해진 트랙만 이렇게 도는 거 보니까 플래터. 여러분 이제 이거 보시면은 약간 좀 이공계 쪽은 좀 이해가 좀 더 빠를 수 있는데, 이공계가 아니어도 이게 지금 갑 입장에서 보면 얘 여기만 도는 거죠. 그리고 을은 여기만 이렇게 도는 거죠. 뭔 차이죠? 당연히 지금 지름이 차이가 있겠죠. 지름이 10이고 얘 지름이 20일까? 아니죠. 30이죠. 그럼 지름이 10이랑 30인데 여러분 원의 넓이는 다 알죠.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 파이의 R제곱이라고 하죠. 공학 버전은 뭐 4분의 파이 D 스퀘어를 많이 씁니다. D 이제 디아미터 직경이죠. 거기까지 알 필요는 없고, 어찌됐건 중요한 거는 넓이는요 반지름의 제곱에 비례하지만 이거는 지금 넓이가 아니잖아. 이 둘레를 걷는 거잖아. 뭐였죠? 원의 둘레, 원주입니다. 원주는요 지름에 비례합니다. 파이는 생략할게요. 수학 문제가 아니니까. 자, 그러면
10 곱하기 7바퀴 했네. 을은요. 지름이 30이죠. 5 70 150 병 3바퀴. 병은 몇이지? 30 30 이렇게 하지 마세요. 60이라고. 50입니다. 70. 자, 을병 같고 갑정 같네요. 하나밖에 없네. 3번이 정답입니다. 가장 빠른 사람일 테니까. 왜냐면 모두 10분 동안 간 거리를 말하는 거니까요. 20번 봅니다. 4시간 45분간 주차했던 차량의 요금을 정산하려고 하는데, 자, 이 주차장은요, 일단 1시간, 최초 1시간을 면제해 줍니다. 자, 그러면 3시간 45분 주차를 하게 된 셈이죠. 근데 이게 지금 이제 페이크 같은데, 주차하시는 분들은 뭐 익숙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총 주차 시간이 3시간을 초과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 뭐 1시간 제외해도 3시간 초과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 보면 안 돼요. 여기만 봐야 됩니다. 자, 1시간 초과하고 3시간이면 결국에 뭐예요? 2시간이죠. 2시간 동안은 500원을 받겠다라는 거예요. 뭐 30분마다. 그럼 뭐예요? 5 곱하기 4. 2,000원입니다. 자, 그러면 2시간 빼면 1시간 45분이죠. 근데 각 주에 뭔가 좀 있는데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게 30분 단위로 쪼개면 세 덩이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15분이 남죠. 근데 그거를 뭐 15분으로 할 거야? 아니고 그냥 30분으로 가버리겠다라는 거죠. 억울한 거죠. 주차한 입장, 갑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4덩이입니다. 30분짜리가. 표현이 좀 이상한데. 248. 요거만 이제 이 포인트만 좀 잘 체크하면 문제없이 풀 수 있는 문제 같습니다. 21번. A 회사 월차랑 월차 수당에 관한 글인데 옳지 않은 거. 자, 일단 봅니다. 12일 이상 근무하면 1일에 유급휴일 생기고 월차라고 합니다. 월차는 발생 다음 월부터 다음 달부터 같은 해 말일까지 다 쓰시는 분들이 거의 드물겠죠. 눈치도 보이고 사실상 쓸 수 있는데 회사 일정 여건 고려해도 2월 되진 않는데요. 해당 연도 마지막 월까지 사용하지 않은 월차는 그 해 마지막 월에 급여 까지 12월에 다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거 월차 수당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월차는 퇴직일의 월급여와 함께 월차 수당으로 지급. 다만 매년 12월 또는 퇴직한 월의 근무로 인해 발생한 월차는요 유급휴일로는 사용할 수 없고 월차 수당만으로 지급한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자, 1번 일단 보도록 할게요. 7월 20일 날 퇴직을 했으면 7월 말일에 월급여와 월차 수당을 함께 지급받는다. 자, 7월 달에 일단은 퇴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퇴직을 하는데 남은 연차를 다 쓰고 퇴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뭐 아닐 수도 있는데 그렇게 가정을 해보면 그래도 마지막 근무가 7월인데 21일 근무했으니까 유급휴일 딱 1일이 생겨요, 월차가. 근데 퇴직하는 날에는 어때요? 못 쓴다고 했죠. 이제 12월 말에 생긴 거랑 그럼 그걸 이제 어떻게 월차 수당으로 지급받는다. 그럼 맞다라고 볼 수 있는데 참 진짜 교묘하게 해놨네요. 7월 말이래. 맞잖아. 뭐가 틀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퇴직자는요. 퇴직일에 월급여랑 월차 수당이 나와요. 틀렸죠. 1번이 정답입니다. 되게 교묘하게 해놨네. 깜빡 속겠는데. 6월 9일날 퇴직한다면 없죠. 12일 근무를 안 했으니까 6월분으로 인한 월차는 없습니다. 3, 4, 5, 6 4달치 쓸 수 있죠. 7월에는 월차 사용하는 게 아니라 월차 수당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그쵸. 11일 맞고 10, 11, 12 안 쓰면 마지막 말일에 3일차에 3일분의 월차 수당이 가능하겠죠. 자, 22번 보겠습니다. 첫 차는 6시 24시 이내에 모든 버스가 들어온다. 그러니까 막차 출발 시간이 24시가 아니라 모든 막차든 뭐든 이 종착점에 종점에 도달한다는 거죠. 이 안에 자정 안에. 자, 볼게요. 공휴일이 여기네. 여기서부터 보면 되죠 뭐. 여기서 시작이니까 12시에 출발했으니까 60분 간격이면 맞습니다. 자, 요거는 가장 길게
그 걸리는 배차 간격이 일요일을 보겠습니다. 이 시간대니까. 이 시간대 봐야 되는 거니까. 막차를 봐야 되니까. 막차는 C 시간대잖아요. 여기 볼 필요가 없죠. 자, 그러면 2시간이라고 했죠, 여러분. 그럼 이제 최소한 뭐야? 22시에 출발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배차 간격이 75분이란 말이죠. 곱하기 2를 해볼게요. 2대 가는 시간 150분이죠. 150분, 2시간 30분을 빼면 오후 9시 30분이 되겠죠. 그럼 얘가 이제 그 마지막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보는 겁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이때 출발을 했어. 그러면 2시간 걸리죠. 그럼 뭐야? 23시 30분에 운행을 종료하고 종점에 도착합니다. 자, 문제 24시 이내에 들어온다는 조건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충족해요. 그런데 얘가 과연 막차인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을 볼 필요성이 있겠죠. 자, 21시 30분에 출발하는데 다음은 75분 뒤야. 그럼 뭐야? 75분 뒤면은 뭐예요? 22시 45분에 출발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얘 못 들어와요. 이때 출발하면. 따라서 얘가 막차입니다. 결과적으로 뭐야? 막차는 21시 30분이라는 거죠. 반드시 이 이전에 출발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아, 또 얘네들도 봐줘야 되나? 뭐까지 거 봐주죠, 여러분. 얘도 60분이니까 22시에 출발하거나 23시에 출발하는데 여러분 22시에 출발하면요. 2시간 걸리니까 딱 이내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22시 이전은 22시도 포함을 하거든요. 결과적으로 맞다라는 소리입니다. 40분도 40분 예를 들어서 한 3번 해볼까요? 120분. 그러니까 뭐냐면 22시에 배차가 되고 22시 40분에 배차가 되고 23시 20분에 배차가 된다는 건데 사실 얘는 의미가 없죠. 요걸 택해야 된다는 거죠. 왜? 이렇게 해야만 24시에 도착할 수 있으니까. 이내와 이전 표현을 좀 반드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네, 뭐 이유는 맞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디귿. 일요일에 막차가 종착. 이건 제가 해버렸습니다. 23시 30분이죠. 30분 간격입니다. 얘네 될 수 없어요. 토요일입니다, 무조건.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글과 사례에 근거할 때 보기의 금액으로 옳은 거를 바르게 연결해봐라 합니다. 두 개의 방식이 있는데 A는요. 감세안이 시행된 해부터 매년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발생하는 감소분을 누적. B는 감세안이 시행된 해 직전 연도를 기준연도로 하여 기준연도와 비교했을 때 매년 발생하는 감소분을 누적적으로 합계. 그러니까 되게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는데 아닙니다. 자, 2013년 시행이죠. 자, 그럼 A 방식은 당연히 물어보겠죠. 그럼 일단은 A로 한번 해보죠. 13년도에 시행을 했으니까 얘가 직전 연도가 기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연도별로 비교하라 이 소리입니다. 7천억 감소 1조 1천억 그 다음에 1조 2천억 맞나요? 일단 미리 계산을 해둘게요. 물어볼 것 같아서 여기서 이제 기억에서 물어본 거 요거만 보면 되니까 7천억입니다. B방식은요. 기준 그 직전이니까 이거부터 직전부터 하니까 14년까지 누적. 자, 직전 뭐예요? 7천억 감소했죠. 이거 그냥 그대로 보면 되는 거고 얘는 뭐예요? 요거에서 봐야죠. 4천 맞죠? 뭐야 이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얘를 봐야지 내가 왜 또 무슨 생각을 한 거야? 자, 그렇게 되면은 잠깐만 이거 잘못했잖아. 7차는 맞는데 여러분 반대로 해놨네요. A 방식으로 하면 어차피 A 방식 나중에 할게요. 이거 물어보니까. 자, B 방식에 따라서 계산하면 직전 연도 얘를 이제 반대로 해서 해석을 했네요. 자, 14년도 이제 보면 총액은 7천억 감소했죠. 그 다음에 얘는 뭐야? 1조 1천억 원이니까 둘이 더하면 1조 8천억이죠. 4, 5번 중에 답이 나오는 건데 즉 여기까지 이제 계산을 해봐라 라는 거죠. B가 여기까지 1조 8천이었죠. 그거 뭐 3조였죠. B는 A는 그럼 뭐죠? 계속 직접만 보는 거니까 7천 4천 1000 5천 1조 2천 둘의 차이는 1조 8천이죠. 5번이 정답입니다. 24번 봅니다. LOFI
얘 뭐야? Retail out from inside는 한 지역 내에서 생산된 제품이 그 지역 내에서 소비된 비율을 말한다. LOFI가 75% 이상이면 해당 지역은 독립시장으로 본다라는 거고요. 각각 생산하는데 판매는 이제 다른 도에서 할 수 있다. 아, 두 번 이상은 일어날 수 없다는 게 무슨 소리냐면 여기 지금 D도에서 A도에 20이 생산량이 같잖아요. 죽었다 깨나도 여기서 소비가 돼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 20이 여기나 여기로 판매할 수 없다라는 소리죠. 그해 모두 소비된다 가정하고 자도소주 생산량분의 소비량을 이제 이렇게 하는 거다. 모두 생산되니까 이렇게 유입 유출이 없는 거는 결국에 뭐죠? 반드시 생산된다는 뜻이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기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A도는요. 소주의 생산량보다 소비량이 더 많다라고 했는데, 자, 유입 유출을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유출되는 게 45죠, 여러분. 그럼 뭐가 되죠? 255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255. 더 나가는, 왜 얘를 왜 빼먹었지? 75죠, 여러분. 그러면 225가 되겠죠. 생산량은 뭡니까? 자도소주. 이렇게 되니까, 자, 이 같은 경우는 이게 75%에 딱 맞죠? 잠깐만. 37에 21. 네, 맞잖아. 75%. 딱 75%죠. 그럼 뭐예요? 75% 이상이면 독립시장으로 보는 거죠. 즉, 생산량과 소비량 이렇게 봤을 때 300분의 225인데, 당연히 생산량이 소비량보다 많은 거죠. 틀렸습니다. 자, 하나의 도입니다. 그러면 400이죠. 근데 여기서 나간 거는 이제 이렇게 봐야겠죠. 5랑 30. 그럼 뭐야? 400에서 35 빼주면 365잖아. 그리고 400이고. 독립시장이죠. 90% 넘잖아요. 100인데 나간 게 몇이죠? 25. 그럼 뭐 이거네. LOFI가 독립시장입니다. 2번이네요. 생긴 건 되게 어려워 보였는데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 봅니다. 이런 거 마지막에 꼭 잘 나오죠. 술래 문제. 자, 일단 봅니다. 4, 1, 1의 순서로 숫자가 호명되어 게임이 진행되었다. 자, A, B, C, D 이 순으로 A, B, C, D 이렇게. 근데 한 명의 술래를 기준으로 항상 3을 배정받고, 그다음에 반시 방향으로 술래 다음이 3, 2, 그다음에 1 이런 식으로 간다는 겁니다. 간다고 해요. 첫 번째 술래 이제 정해줬죠. 2. 그럼 얘는 뭐야? 3. 그럼 얘는 4. 그다음에 5. 그다음에 술래 2저니까 표현을 왜 이렇게 해놨어? 헷갈리게 해놨구나 이렇게 일부러. 이거죠, 여러분. 이게 뭐냐면 A부터 시작을 해보면 이런 거지. 3, 4, 5, 1, 2. 이 순서로 간다고. 그럼 얘는 뭐야? A, B, C, D 이거죠. 첫 번째 순례가 얘였죠.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근데 4, 1, 1의 순서로 호명되었다고 했죠. 자, 4가 호명되었으니까 다음엔 누가 됩니까? 순례가 얘가 되는 거지. 그럼 얘 입장에서 어떻게? 이 숫자 그냥 그대로 쓰면 됩니다. 이거 규칙이거든요. 음. 자,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그럼 여긴 뭐야? A가 되겠지. 얘가 이렇게 넘어와서 이렇게 순서대로 가는 겁니다. 자, 2를 불렀다. 그러면은 세 번째 순례는 누가요? 뭐야? 2죠. 얘 기준으로 또 이렇게 하면 됩니다. 3, 4, 5, 1, 2 이렇게. 이해되셨죠? EA, B, C, D 이렇게 보는 거지 뭐. 현재 이제 세 번째 순례가 된 거죠, 여러분. 네 번째 순례가 이제 중요한 건데 마지막에 이 호명된 게 뭡니까? 네 번째 순례잖아. 왜 첫 번째 순례가 얘를 이렇게 호명을 한 거니까 각각. 결과적으로 여기 1이 누굽니까? 얘가 네 번째 순례가 됩니다. 그럼 또 얘는 또 여기서 A, B, 아까 C, D, E, A, B 뭐 이런 식으로 쭉 가겠죠. C 3번이 정답입니다. 자, 여기까지 2012년에 시행되었던 민경채 피셋 상황 판단 문제를 해설을 해봤고요. 좀 확실히 초기 연도라서 그런지 법조문이나 이런 지문형들의 좀 그런 지문 형태의 문제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